안녕하세요. 사당 GMB 영어학원의 앨리스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팔품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팔품사는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팔품사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품사적인 기반은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쳐서 발달되어 온 문법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 품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수가 있고 어떤 단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단어와의 관계에 놓이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돼서 무너지지 않는 최상위권의 학생의 공통점은 이 친구들이 명확하게 품사를 구분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영작에 강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구성 원리를 체득한다는 것은 품사적인 구분을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 like가 등장하지만 그 like는 위치에 따라서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milk를 우유라고만 생각하지만 he milked the cow라고 하면 젖을 짜다라는 동사가 되고 he milked a snake 하면 독을 뽑아내다라는 뜻의 동사로 의미가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품사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원리, 문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만 풀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팔품사를 대충 구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팔품사 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이거를 들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고 사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어라는 거는 자리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사를 그냥 서술어라고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서술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구도 쓰이고 동사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보통 동사 찾아 그러면 주어 다음에 있는 동사를 찾는 거죠. 즉 서술어 동사를 의미하게 돼서 주어 동사라고 그냥 일률적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술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 안에 동사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쓰인 동사는 동사가 아니도록 준동사의 형태, 투부정사나 뭐 분사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동사의 품사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어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있고요. 자리에 따라서 보어. 이렇게 네 가지의 자리로 문장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쓰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를 쓰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가 모든 것을 주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Alice teaches English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된 거예요. 얘는 명사죠, 품사가. 그래서 앨리스가 주어 자리에는 은는이 가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가르친다. 서술어 자리는 다가 붙어갖고 해석이 되고 자, English 뭐를 영어를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을를과 에게라는 조사를 붙여서 얘기하게 됩니다. 어느 단어를 봐도 이 앨리스의 가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잉글리시의 영어를 이라고 해서 조사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자리 때문입니다. 주어 자리에 썼고 동사 자리에 썼고 목적어 자리에 썼기 때문에 이 어순 배열이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어순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라져 버리지만 한국말은 그렇지 않죠. 조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 영어를 앨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미가 다 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그만큼 자리가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품사를 채워 넣는 능력 주어 자리에 영작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명사하고 대명사를 쓰면 주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동사 넣고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목적어를 쓰냐 안 쓰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어라는 개념과 그 다음으로 이제 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팔품사죠. 영어에는 팔품사를 제외하고도 11개의 사 개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가지의 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팔품사 안에 이 사를 다 넣게 되죠. 그래서 이 팔품사의 개념을 잡아 놓으면 되고, 이건 약간 논쟁의 좀 측면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팔품사의 종류를 외워보면 이렇게 외울게요. 자, 중국에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명나라에 어떤 대동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결혼을 했네. 그래서 결혼하면 누가 생기는 겁니까? 언니의 남편인 형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형부는 중국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형부의 이름이 전적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율동하고 같이 할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사하고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맨 처음, 문장의 주인이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를 주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고요. 보호 자리에 쓸 수가 있어요. subject, object, complement입니다. 자, 주목을 주시고 명사, 대명사, 주먹밥. 주먹밥은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명사, 대명사, 주먹밥. 자, 명사와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800단어나 아이톱을 학습을 하실 때 옆에 보시면 800단어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명, 동, 형 이렇게 써 있고요. 아이토블도 이렇게 V, N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팔품사예요. 명사, 대명사, 주먹밥, 동사, 다다다다다,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꽃받침을 하시고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자, 그리고 전치사는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치사는 알타이어 계통에서 뭐 중국말이나 일본말, 몽골말에는 전치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후치사거든요. 전치사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있는 개념들인데 눈이 달리면 구분할 수 있어요. in, at, on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around, about 이런 것들도 전치사가 될 수 있고요. 뭐쯤에 around 1 o'clock 1시쯤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과 개념이 있는데 이 전치사는 혼자 쓸 수 없고 항상 아까 주먹밥 기억하시죠? 명사, 대명사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전치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주먹밥 명사 앞에 전치사. 자, 그리고 접속사는 접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과 문장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접속사가 있어야만 문장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의 종류는 대등한 걸 붙일 때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뭔가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가 나뉘어가지고 주종 관계가 있는 문장을 붙일 때는 종속 접속사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이렇게 외우실게요. 접속사. 그리고 이 8개 품사 중에서 7가지로 다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감탄사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감탄사. 다시 한번 노래 해볼게요. 주먹 쥐시고 시작. 명사, 대명사, 주먹밥, 동사, 다다다다다, 형용사, 부사, 명사 앞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해서 팔품사의 종류와 하는 역할을 노래로 외워봤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자, 팔품사라는 거는 이 단어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교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자가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 어떤 단어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라는 단어가 묻는 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명대등 형부 전적감이 있고요. 이 안에 외에도 그 외에도 의문사는 무엇이냐면 뭐 who, 누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 외에도 위치 어떤 것 whose 누구의 같은 이 의문사들이 또 이제 문장을 붙여준다 해서 접속사 안에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계사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접속사에 넣기도 하고 대명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명사에 넣기도 합니다. 이 관계사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선행사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대명사에 나오는 개념인데 선행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영어는 다시 받을 때 반드시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모의고사를 만나셨을 때 모의고사 지침 추론이나 문장 순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문장 안에 she가 있으면요. 그 앞에는 무조건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이 they로 시작했다면 앞에 복수 명사가 있는 겁니다. 뭐 cars가 나온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관계 부사도 있고요. 관계 부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 시장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방인 시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유, 방법, 시간, 장소.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의 개념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한정사, 뭐 수사, 관사 이것들이 이제 명사 안에 넣기도 하고 형용사 안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버발스라고 해서 동사에서 출발한 것이 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동사의 속성을 가집니다. 뭐 주어가 있다든가 시제가 있다든가 수식을 받는다거나 자기 구 안에서는 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문장 전체에서는 동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의 역할 세 가지는 또 나중에 좀 중요하게 다룰 건데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세 가지 준동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개념이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3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토탈 17가지의 사 개념이 존재하고요. 이 17개가 이 팔품사 안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가 무엇이냐? 이름 명사를 쓰는 거고요. 당연히 사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셀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게 되는데 이 명사의 종류는 제가 이렇게 외웁니다. 보물고추라고 외우죠. 보물고추. 네, 보물고추라고 해서 보통 명사, 물질 명사, 그리고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이렇게 나뉩니다. 이 보통 명사도 이제 군진 명사라고 해서 집합 명사 이렇게 나뉘어서 얘네 둘은 셀 수 있는 명사로 보고요. 보통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이제 단수 복수가 나뉜다면 집합 명사는 이제 여럿이 하나로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패밀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물질 명사 너무 알갱이가 작거나 셀 수 없는 것들을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치즈 같은 거. 마트 가면 치즈가 이렇게 작은 치즈도 있고 큐브도 있고 동그란 거 있고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크기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죠. water, 물 같은 것도 그렇죠. 뭐 갤런도 있고 이게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형태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셀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 친구들은 대문자로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 뭐 평화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 물고추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하고 그리고 보통 명사에서도 이제 복수와 단수로 나뉘어서 취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명사는 무엇이다? 사문의 이름을 나타내며 이 명사는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우실게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뭐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영어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다시 바꿔서 대명사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영어는 지시어와 이 대명사, 지시어가 바로 대명사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입니다. 반드시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 계속하기 힘드니까 이수로 바꿔서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자는 좋다, 그 의자는 뭐 멋있다, 그 의자는 굉장히 편안하다. 계속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바꿔서 이수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명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있고 부정 대명사가 있고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외웠던 거예요. I, my, me, mine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뭐 사물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 인칭 대명사는 중요한 점이 유일하게 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칭 대명사는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쓰게 되어 있어요.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주격의 형태로 I가 주어 자리에 쓰면 I지만 I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쓴다거나 소유격 자리에 쓴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것이고
지시대명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this와 먼 것인 that, 그리고 그것의 복수형인 these와 those가 있는데, 그것들 외에도 뭐 지시대명사는 뭐 such, 그러한 같은 것도 지시대명사에 넣기도 하고요. 예, 대명사의 종류도 이렇게 많지만 이 대명사가 또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예요. 동사 다다다다다라고 외웠죠. 자,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인데 크게 종류에 따라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거나 혹은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기도 해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웠을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그래서 타인이 필요한 동사라서 타동사고요. 자동사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쓸 수 있다 해서 자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비동사는 상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행동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일반 동사는 대표적인 게 do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뭔가를 하는 거예요. 동작 동사라고도 합니다. 먹다, eat,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뛰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작 동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태 동사는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뭐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I am a teacher. 비동사, 그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 자신이 그건 거죠. 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프다. 내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배가 고픈 거죠. 그러면 I am hungry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인 일반 동사, 그리고 이제 조동사라고 해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조동사가 4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가지를 설명드리면 외우실게요. 우슈쿠마라고 외우시면 돼요. 우슈쿠마, will, shall, can, may 이런 것들입니다. 뭐 must도 잘 쓰고요. 해야 한다의 뜻이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can을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I study. 이거를 나는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주려면 I can study. 동사 앞에 써서 동사 원형이 뒤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품사를 구분하게 되면 teach가 뜻 자체가 가르치다로 끝나는 단어니까 Alice teaches English 할 때 이것만 봐도 아, 동사네, 얘가 서술어 자리에 쓰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으로 나뉩니다. 예. 그러니까 한정한다, 의미를 제한해 준다는 뜻인데, 펜인데 블루펜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펜의 종류가 제한이 되죠. 의미가. 그래서 펜의 의미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 용법으로 쓰거나 명사를 수식해서, 혹은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He is nice. 그는 친절하다. 어떤 동사의 의미를 묶어가지고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 쓸 때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는 것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뜻 자체는 해석했을 때 니은 받침이 붙습니다. 자, 우먼이 여자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다 할 때는 pretty woman이 되죠. pretty라는 단어가 바로 예쁜, 니은 받침이 붙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의 의미를 제한하는, 여자는 여잔데 예쁜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명사의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바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다음으로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네 가지를 수식해요. 사실 정확하게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고요. 동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사 자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문동에서 하는 형부를 꾸민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부사는 뭘 꾸민다? 문동에서 하는 형부를 꾸민다. 그리고 부사가 나타내는 거, 문장에서 부사가 나타내는 거 장방시 빈정근부로 외우실게요. 장방시 빈정근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사가 됩니다. 장소, 방법, 시간, 빈도, 정도,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부사예요.
장방시 빈정근구 그리고 꾸며주는 것은 문동형부 이렇게 외우시고 예를 들자면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꾸며주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Luckily he died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었다예요. 어떻습니까? 그는 나쁜 놈인 거죠. 다행스럽게 그는 뒤졌어. 이거기 때문에 그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 내재가 되는데 he died luckily. 그는 죽었다. 운이 좋게 죽었다. 동사만을 꾸며주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가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고 죽었는데 뭐 이렇게 운이 좋게 죽어서 뭐 나이 들어서 죽었나 보죠. 운이 좋게 죽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것에 따라 문장을 전체를 꾸밀 때와 동사만을 꾸밀 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이제 번역에서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 쓸 수가 없고 명사 앞에 전치사, 명사 대명사를 끌고 옵니다. 알타이어 계통에는 없는 개념이고요.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있어서 in이라든가 at이라든가 on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전치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전명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텐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구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절구통이라는 강의도 했었는데 이 전명구는 형용사와 부사구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대등한 거를 붙여준다 해서 등위 접속사고요. 그리고 종속절과 주절의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앞글자 따서 외우겠습니다. boys pen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but, or, yet, so, for, and, nor. nor은 뭐뭐도 아닌, 둘 다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죠. 역적 관계입니다. or은요, 혹은 선택 관계가 되고요. yet은 yet도 그러나가 되죠. 그래서 모순 관계가 되고요. so는요, 추리. 그래서 그래서란 뜻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입니다. for는 뭐뭐 때문에 주장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그리고 and는 연결하는 거죠. 순접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nor. 자, 종속접속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속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혹은 또는 뭐 이제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종속절이 뭐 조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한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양보. 우리말로 양보는 잘 개념이 와닿지 않을 텐데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는 정말 가난한데 돈을 막 써.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좀 이상한 거.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게 이어질 때 이제 양보절, although라는 절을 쓰거든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거를 씁니다. 앞글자만 따서 뭐 예를 들어서 when 뭐뭐 할 때죠. while 와빗으로 외우실게요. 너무 많아갖고 종류가. 자, while 뭐뭐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and after 뭐뭐 뒤에 그리고 as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 함에 따라 비례 양태를 나타냅니다. after도 있고 because 있고요. 뭐뭐 때문에 before 뭐뭐 전에 if 뭐뭐 한다면 that절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와빗으로 외우시고 등위 접속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스펜으로만 하나만 외우면 대등한 걸 이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등위 접속사는 예중에 모의교사 하실 때도 병렬 구조에 있어서 이 얘네 양쪽에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의 종류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팔품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 단어들은 감탄사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ooray, 뭐 우유, bravo, 뭐 oh, oops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감탄사에 넣고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팔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노래하고 같이 한번 외워봤는데요. 전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개념을 갖고 자리가 모든 품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처럼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며 팔품사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훗날 나중에 이제 고등부에 가셨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영작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